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소띠분들의 10년 운세 한번 네. 짚어드려보려고 가져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이대별로 그리고 성별로도 이렇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2진살이 있어요. 그게 해운년마다 12년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네네네. 올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천살이 들어왔어요. 천살은 그렇게 좋은 살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뇌졸중이나 풍이나 이제 뭐 사고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중년들은 이제 이혼수, 이별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네네. 다는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좀 천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우리 28살부터 할까요?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자, 28세 정축생,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복과 제복에 따른 운세라 그랬어요. 네네네. 모을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운이에요. 시험 보시는 분들도 합격을 하는 운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성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내 운이 좋을 적에는 이성이 들어와도 나를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이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올해는 좀 준비 과정이라도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세 정숙생 소띠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한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삐패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형국이에요. 과한 욕심을 부리면 내가 좋은 걸 잃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이제 28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력 7월 달부터 운세가 되게 왕성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네. 자, 그리고 40세 울축생 같은 경우, 40세 울축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부터 운이 들어왔어요. 하반기부터. 그래요? 하반기. 네네. 직장인은 승진을 할 것이고, 식복과 제복이 따를 것이고, 오복팔복 무량대복, 내 가정에 만사형통할 것이다. 가화만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는 40세 같은 경우, 울축생 소띠 같은 경우는 인복이 들어와요. 네네네. 나를 상생시키는 그런 인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 대인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40세 울축생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울증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속도들이 보면, 울축생들이 보면은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신가물도 좀 있고, 신가물이라는 건 누구나 사람 신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촉이 좀 되게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든지 큰 일에는 손을 대지 마라. 좀 막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 이제 을사년 해운년에는 합도 들어오고 41세 돼야만이 여자분들은 풀립니다. 내년에는 좀 풀리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경고망동하서는 안 되고 과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2세에 개축생 소띠.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변수가 많을 거예요. 변수. 그래서 여기서 하는 소리는 52세 개축생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올해. 이거 할까, 저리 할까, 이직을 할까, 사업을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사업을 확장을 할까. 두려움이 되게 많으실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52세 이제 개축생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왜?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그리고 내년에 그걸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 과정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2세 개축생 소띠도 뭐냐면은 직장인은 승진을 할 수 있고, 관직이 오를 수 있고, 집이 없으면 집을 사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뭐 주식이나 코인도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행지수들이 있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게 제일 되고, 좋잖아요. 네, 또 가정의 자식으로 경사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가 뭐 있냐?
52세 개축생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문이 들어가요. 귀문이 열려있다. 그러면은 내 집안에 네네. 누가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그 병을 알아서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에 갈 일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네. 자, 64살 신축생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식복, 재복, 그 다음에 인복, 그 다음에 문서, 부동산,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는 해운년이다. 딱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감원 이설수가 있어요. 감원 이설수라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그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그럼 뭐예요? 돈 자랑하지 마라. 문서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배우자 자랑하지 마라. 요것만 지키시면은 네. 올해 갑진년에 편안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 64세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귀신의 장난인 듯 원gin의 소란인 듯 귀문이 열려있다고 그러죠. 귀문이라는 건 사제문이 열려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내 몸수가 고달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내 몸 관리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집안에 상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4세 신축생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동지 지나고 나면은 운이 확 바뀌어버려요. 되게 좋은 쪽으로. 지금 64세 신축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운이 좋아지려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76세 기축생 같은 경우, 76세 요즘은, 옛날에는 76세면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젊은 나이시죠. 그럼요. 요즘은 정말 젊은 나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외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올해 76세 기축생,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복이 상당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고 76세지만은 만약에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짝을 좀 만나요. 그렇죠. 좋은 인연법을 만날 수도 있고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나를 상생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발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사업은도 괜찮아요. 네.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동서사방에 내가 조금 갇혀 있다. 어둠 속에 조금 갇혀 있다. 음의 기운에 내가 블랙홀에 빠지는 그런 형국이라 어둠 속에. 그럼 뭐예요? 우울증, 신경성, 노이로제, 건강 이것만 조심하시면 요즘 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 비켜나갈 수가 있어요. 자,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소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소띠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이제 운세를 볼 거고요. 네. 소띠 분들 거를 봐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신점으로 이분들한테 좀 들어와 있는 안 좋은 수, 좋은 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이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가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질병으로 해서 막 병원에 막 계속 알아놓고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여기 조금 아픈데 뭐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몸은 아픈데 일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 또 견뎌내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맨날 아프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나 혼자 생각하는 거는 네.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맨날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지 네. 그냥 차라리 병원에 좀 누워있을 정도로 크게 아팠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입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머리 싸매고 누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긴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일을 원래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은 일을 내가 더 끌어와요. 일복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말로는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일을 끌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일을 더 벌려서 늘려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도 네.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를 이제 회사에다
이제 앉혀놓으면 일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잘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소띠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 대신 내가 움직여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돈을 꼭 잘 번다 못 번다를 떠나서 네. 그냥 일의 양으로만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소띠분들이 나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건가? 나는 언제까지 일하지? 일을 좀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항상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뭐 다른 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띠가 조금 더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절대 쉬지 못하는 띠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과 어디 함께 가면은 나만 놀고 다른 사람만 일하는 걸 못 봐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가야 하고 직장에서도 나는 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일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나서는 것도 소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힘들어도 일은 계속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진년 하반기로는 네. 이 소띠분들이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내가 일만 하고서는 수학을 못 한다라고 하면 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네.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내가 뭔가를 얻는 게 꼭 있는 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몇 년간 원했던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올해 내 계획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과정 중에 정말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올해 하반기의 소띠의 운세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꼭 그게 금전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뭐 사람 간에 이렇게 마찰이라든지 사람 간에 불편했던 게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여지긴 하나 네네. 금전적으로 나는 언제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일복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내가 일하는 양만큼 이 수확이 다 된다라고 하면 네.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재산을 잔뜩 쌓고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표현하자고 하면 말로 이렇게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뭐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했다고 티를 내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있다고 티를 내거나 이래서 깎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입을 조금 닫으셔야 되는 게 했어도 했다고 말하지 않고 도와줘도 도와줬다고 말하지 않고 네. 내가 있어도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금 조용히 가신다라고 하면 네. 내 거를 뺏기지는 않아요. 좀 약간 꿀팁 같은 거네요. 네. 보면은. 알겠습니다. 소띠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사고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투자가 그렇게 잘 맞는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금전적인 건 아니라고요. 이게 올해 금전운이 확 상승하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네. 유지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살짝 하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기까지 지금은 뭐 기반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업을 미리 해놓는다든지 이런 건 하실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 막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막 내가 부를 얻고 이런 게 보여지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올해는 그래도 내가 뭐 건강을 조금 얻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네. 올해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았던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이 있네. 나는 인생에 혼자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 소띠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뺏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서 네. 해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얻어도 굉장히 큰 걸 얻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운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살짝 내려놔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문서를 잡는다거나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뭐 오래 잡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네. 오래 내보내는 거는 내가 손해를 보는 해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소띠분들도 다른 데서 얘기 들어보면은 초년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막 말년이 조금 더 풍요롭다,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 조금 대체적으로는 네. 초년 고생을 했다는 거는 뭐 형제들한테서 치거나 아니면 부모가 나보다 다른 자손을 조금 더 예뻐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각자의 상황이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뭔가를 얻기보다는 조금 내가 손해보면서 사셨던 분들이 초년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거고 뭐 중년까지도 말로 까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내가 충족을 느낄 만큼 그렇게 들어오진 않지만 말년으로 가면서부터는 조금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 소띠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걸로 보여지진 않아서 정말 말년복이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는 조금 할 수는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보단 낫지, 쟤보단 낫지 이런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소띠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스스로가 만족을 못해서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니 좋다고 말해줄 수는 없다. 근데 그냥 쭉 인생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는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운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띠분들 이야기 나눠봤고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오늘 봐주신 거 정말 띠만 보고 크게 봐주신 거니까 네. 제일 정확한 거는 상담 통하시는 게 좋다는 점 이제 시청자분들도 알아가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 이어서 예. 남은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 예. 오늘은 소띠분들의 운세 알아볼 거고 예. 이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좀 상반기에 좀 어떤 분들이 많았고 남은 한 해엔 무슨 일이 있을지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진년 하반기 운세 소띠편입니다. 자, 우리 소띠분들은 인내력이 강해요. 끈기가 있고요. 신의가 두텁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근실하다. 자, 사랑에 약하고 겁이 많다. 이게 조금은 우직한 어떤 그런 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띠분들이. 네네. 또 보수적이고 겁이 많다. 또 겁이 많은 분들이 좀 다소 있고요. 자, 소띠와 합이 드는 띠는 뱀띠, 닭띠. 예, 뱀띠, 닭띠가 합의가 드니 참고하시고요. 불안은 조금 좋지 않은 띠는 양띠입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향은 동남간이 길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한다라든지 이사를 한다라든지 네. 이렇게 방향을 보실 때 동남간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서북 방향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띠별, 나이별, 띠별이 아니라 나이별 운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살 정축생. 자, 쉬어가는 해입니다. 너무 급하게 다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이고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다. 준비하는 어떤 그런 하반기 운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40살 을축생, 예, 재기의 발판의 기회가 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아주 빛이 날 정도로 운이 대길합니다. 예. 너무나 좋습니다. 을축생. 네네. 예, 빛이 날 정도로 운이 대길하시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반기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52세 개축생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운기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운기. 예, 안 되던 사업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자, 기다리던 소식이 반갑게 들리고요. 예, 마음에 휴식이 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임하시면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개축생도 아주 여전히 좋습니다. 자, 64살 신축생이신 분들 또 한 번에 뭔가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주춤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갑진년 하반기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명예와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시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하반기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6이신 기축생. 자, 화해와 화합이 찾아옵니다.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운기가 찾아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반기 운세를 점을 쳤는데요. 친구, 연인, 자, 배우자, 따뜻한 말을 먼저 하셔서 다가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내 부인하고 내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 하면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말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환한 미소로 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띠편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반기 운세가 아주 대기라고 좋습니다. 예, 소띠분들 아무튼 하반기에는 아주 큰 욕심 부리시지 말고 우직하게 정직하게 해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가신다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띠분들도 예.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소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요. 정이 많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많이 퍼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소띠분들이 워낙 우직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말년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소띠분들이 초년고생은 심하지만 중년 말년으로 가면 아주 운기가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조심할 부분들은 피해 가시면서 예. 좀 더 나의 앞날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예. 그렇게 바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